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증시마감 아시아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 중국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5%, 6% 이상 미끄러지면서 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5% 이상 폭락을 했어요. 3,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928. 3천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6월 이후에 22개월 거의 2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 선전 성분지수도 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는 6.5%, 선전 성분지수가 있고 선전 종합지수가 있습니다. 선전 성분지수는 선전 종합지수 한 1800 정도 되는 그 기업들 중에 약 500개를 따로 뽑아서 뽑은 지수예요. 과거에는 선전 성분지수가 한 40개 기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500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속절없이 하락 중인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장 큰 것은 도시 봉쇄입니다. 앞으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중국 주식이 향후 몇 달간 매우 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산연임이 결정되는 가을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증시 흐름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큰 문제,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입니다. 올 들어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가 올해 들어서 20%, 30%씩이나 추락을 했어요. 홍콩 항생지수만 또 이것도 약 1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중국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다음에 중국 홍콩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현재 중학개미,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학개미들이 보유한 중국 홍콩 주식 가운데서 보관 규모,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 1위인 강봉 리튬, 간펑 리튬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 구성 종목이 CATL, BYD, 강봉 리튬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중학개미들이 보유한 중국 홍콩 주식 가운데서 보관 규모 1위가 현재 강봉 리튬입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32%나 하락한 상태예요. 그 다음 보관 규모 2위,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 ETF 약 19% 정도 떨어졌습니다. 또 3위가 텐센트 약 28% 하락을 하고 또 글로벌엑스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예요. 홍콩 차이나 전기차예요. 오늘 9%나 폭락했습니다. 또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6%대 폭락을 했죠. 이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42%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ETF 종목들, 항생테크, 차이나 이름이 들어간 이러한 ETF 종목들 모두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 도시봉쇄가 1등입니다. 현재. 거기다가 지금 베이징까지 도시봉쇄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점점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하이에서는 연일 코로나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가 또 베이징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베이징시에서는 차우양구, 조양구라 그러죠.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상 거기도 지금 봉쇄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대장주 올해 1분기 실적 부진 여파 이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초상은행, 항서제약 등 대장주들이 최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창업한 대장주 닝더스다이라 그러죠. CATL 세계 배터리 제조 1등 업체입니다. CATL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 이상 미끄러진 것이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도 됐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 중요한데 스마트머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중국 본토 증시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역대급으로 지금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일 최대 사망자 39명이 나오고 베이징에서도 2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시 봉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봉쇄되면 중국 경제에 정말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상하이 다음 베이징, 대도시들 1등, 2등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 중하권 증시가 특히 아주 급하게 급락을 한 것입니다. 상하이 봉쇄의 여파는 상하이 현지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전체 또 이제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에까지 크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기업이 몰린 중국 최대 산업기지. 이 문이 막히면서 대중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마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은 지난 1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제로 코로나를 꼽으면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전 세계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두 나라는 이 대가를 치르면서도 제로 코로나를 향한 중국 지도부의 집념은 아주 견고한 상태입니다. 2년 전에 우한에서처럼 상하이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고 마지막에는 중국식 방역의 성공을 더욱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키우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듯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은 연일 제로 코로나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봉쇄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착실히 PCR 검사를 받는 주민, 전염병 전문가들의 제로 코로나 옹호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이거와는 완전히 상반된 상태예요. 중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상하이, 선전 증시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의 약 6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큰 규모예요. 중하권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도 모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니케이도 2% 가까이 급락을 하고 한국 코스피는 그나마 덜 떨어졌어요. 1.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대 떨어졌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급락한 것,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미국 연 이틀 동안 크게 하락했죠.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데다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을 해서 도시를 완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0.5% 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0.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보면 아직 미국 증시 열리진 않았지만
선물 또 시세 보고 또 프리마켓 보면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결과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